07 통계적 추정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통계적 추정을 배우기에 앞서서요, 좀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분석해야 될 게 있어. 이때 집단 전체를 일일이 막 조사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때 이렇게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 이런 걸 보고요,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전수조사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실 이 전수조사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지, 실제 사회에서 행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뭔 짓을 하냐? 표본조사를 해요. 전체를 조사하면 너무 힘드니까. 특히 선거 같은 경우에 이런 조사를 많이 하는데 국민 전체한테 너 누구 뽑을 거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 중 1000명한테만 좀 의견을 물어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좀 알아볼까? 이렇게 일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즉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를 추측하는 걸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얘를 표본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단 전체가 크면 보통 표본조사를 할 거고, 집단이 엄청 조그마하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요, 모집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얘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그 집단의 전체가 아니라 그 집단의 일부, 모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 뽑아놓은 이런 대상의 모임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을 보게 될 거야. 표본을 추출한다, 뭐 이런 표현을 보게 될 거야. 무슨 얘기 같아? 표본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표본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예요. 표본을 선택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표본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요, 표본의 개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 이거 조금 그렇지. 왜 그냥 표본의 개수라 그러면 편할 것을 굳이 표본의 크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선 용어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별로 용어가 어렵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신경 써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줄여야 되나? 괜찮나? 자, 확률 변수 x가 있어.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확률 변수, 원래 있던 확률 변수 x의 원래 평균이지. 집단 전체를 조사한 원래 평균을 우리는 보통 small m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 집단 전체에 대한 이 통계의 분산을 우리는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얘를 보통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온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표준 편차는 뭐라고 표현하겠어?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요. 자, 여기서 우리 배웠던 용어 뭐야? 읽어볼까? 시작!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배웠거든. 집단 전체를 그냥 무식하게 읽기 다 한 거구나? 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배워?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구한 걸 배우지. 그걸 우리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을 x와 구분하기 위해서요, x바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x바예요, 얘는.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은요, s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요, 이렇게 s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오, 평균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인데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는 x바 s의 제곱 s, 요런 녀석으로 표현하구나.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뭐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들과 구분을 해야 돼. 여기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어? 요번에 얘는 표본 평균이었는데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편차,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선생님 헷갈려요. 얘하고 얘는 말이 막 엄청 비스무리한데 뭔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얘는요, 표본 딱 하나만
하나만 뽑아본 거야. 이런 표본을 뽑아볼까 했을 때 이 표본 한 샘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표본 딱 한 샘플. 야, 크기가 3인 표본 뽑아볼까? 이래서 3개 딱 뽑고 어머 평균 냈더니 이거와 분산은 이거야. 표본 편차는 이거와 끝? 이래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이 녀석은 뭐냐면요. 내가 크기 3인 녀석을 뽑아볼까? 라고 했을 때 막 사람이 열나 많다라고 해보자. 그럼 표본 한 샘플만 뽑는 건 내가 어떻게 추출했더니 이렇게 하나 뽑고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본 평균은요. 여기에서 내가 3개를 뽑을 수 있는요.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일일이 막 다 평균을 구해놓고 전 평균을 다 표본의 평균을 구해놓고 그 녀석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쉽겠어 어렵겠어? 엄청 어렵겠지. 맞아? 이걸 구하는 건 사실은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게 좀 정리해 놓고 갈까? 차라리 둘 중에 누가 더 쉽냐라고 그러면 얘보다는 모평균을 구하는 게 쉬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건 너무 많은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이다. 즉 표본 한 샘플이 아니라 얘는 뭐다? 표본 전 샘플에 가능한 존재하는 표본 전 샘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사실은 더 어려운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어쨌든 표본 평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X바라고 부릅니다 라고 위에서 배웠지?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므로 우리는 2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므로 표본 평균은 X바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되겠어? V. 표본 평균의 편차, 표본 평균의 말 빼먹은 것 같다? 표준 편차예요. 어머 미안해요. 표준 편차예요. 말이 너무 길다 보니 선생님이 빼먹었네? 지금 보니까 표본 평균의 표본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 앞에 뭐가 붙으면 된다? 시그마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용어에 따라서 이거 모평균이구나. 되게 어렵다던 표본 평균의 평균이구나.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꼴랑 하나를 구해놓은 표본 평균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실제 조사는 뭐야? 꼴랑 하나. 요거 가지고 일어나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요런 녀석들을 추정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통계적 추정의 내용들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좀 내자면요. 그렇구나. 요거 뭐라고 보면됐어? X바. 표본 평균 H.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결국에는요. 모평균과 일치합니다. 모평균과 일치해요. 그러면 요 녀석 뭐라고 읽어? 다시 읽어봐. 시작. 표본 평균의 분산 되겠죠. 자, 얘는요. 모평균과 모분산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모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었는데 얘를 n으로 나눠준 값이 나와요. n이 뭐였는데? n이 뭐였지? 표본의 크기였어요. 되겠습니까? 표본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이거야. 표본의 크기가 하나야. 그럼 이건 결국 뭐야? 모평균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 경우엔 똑같은 거야.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이제 막 커져서 1000 이래버리면 얘는 모분산보다 어떻다? 작아지는 거예요. 분산이. 자, 그리고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것에 불과하므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의 결론은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관계가 있구나. 관계식이라는 게 존재하구나요.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 시작!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알아도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 수 있다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둘 중에 쉬운 건 누구라 그랬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문제풀이의 방향은 항상 어떠하다? 쉬운 녀석을 구해서 어려운 녀석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풀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녀석을 막 힘들게 구해가지고 쉬운 녀석으로 넘어가는 풀이는 나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리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직접 또 몸소 한번 느껴봐야지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제 또 몸소 깨닫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자, 지금부터 그 쉽다와 어렵다의 의미를요. 선생님이요. 실제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의 숫자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모 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즉 뭘 구하란 얘기다?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를 구하란 얘기고 이걸 구하는 건 분명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야 이거 구하는 건 쉬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게 되면 자, 확률 변수 x, 여기에는 이 x가 나올 확률을 적어볼 거야. 자, 확률 변수 x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1, 2, 3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꺼낸데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그래서 확률의 총합을 구했더니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만 나오면 평균 m 구하는 거 엄청 쉽다 그랬죠. 어떻게 구해? 시작!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야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 돼서 결국 평균은 몇이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요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분산 구하는 것도 가르쳤지. 시작. 식 불러. 시작.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빼기 2의 제곱.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해봤더니 얘는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14. 14에서 빼기 4니까 12 뭐 이렇게 나와서 3분의 2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 분산은 거저먹겠죠. 분산은 루트 3분의 2하 분모에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이다.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대로요. 이렇게 그냥 쭈루룩 풀어나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쉽죠?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어렵다던 그 녀석과 관련된 문제를 무식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의 숫자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일일이 공을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할 수 없어서 원래 그냥 하나하나 꺼내면 위에처럼 구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여 2개의 공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즉, 표본의 크기가 몇이다? 2다. n이 2다 라는 얘기야. 자, 이미 추출하여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확률 변수 x 발화할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지금부터 구해 보겠다 해요.
자, 이미 얘기했죠. 표본평균의 평균 어떻게 쓰는 거라고? x바에 2를 붙이고 x바에 v를 붙이고 x바에 시그마를 붙이는 것이 표본평균의로 시작되는 개념들이고 얘는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두 개를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라 한대요. 자, 그러면 공 두 개를 꺼내는 경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얘가 제일 쉬운 경우야. 얘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 막 3개, 4개 나오면 엄청 힘들어져요. 두 개니까 우리는 얘를 1, 2, 3, 1, 2, 3 요렇게 표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거야.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1과 1 두 개 뽑아서 평균을 내면 몇이 나와? 1이 나올 거예요. 1과 2라는 숫자 두 개 뽑아서 평균을 내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2분의 3. 1과 3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은 2. 2와 2를 뽑으면 2분의 3. 2와 2를 뽑으면 평균은 2. 2와 3을 뽑으면 평균은 2분의 5. 3과 2를 뽑으면 평균은 2. 3과 2를 뽑으면 평균은 2분의 5. 3과 3을 뽑으면 평균은 3. 뭐 요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확률 분포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평균이 확률 변수 x바가 되기 때문에요. 이 x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평균인 요런 숫자가 들어오겠지.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확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하면 1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9분의 1이지. 9개 중에 한 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2분의 3이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9분의 2네요. 자, 그리고 2가 나올 확률은 9분의 3. 2분의 5가 나올 확률은 9분의 2. 그리고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 그래서 총합을 구하면 확률의 총합 1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런 녀석을 구하는 거야. 어때? 위에 나와 있는 모평균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균 구해보도록 하자.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면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3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1 이 녀석을 계산하시면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면 1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3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그리고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3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딱 구하면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 분모의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해보니까 쉽다 어렵다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구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본의 크기가 꼴랑 2개니까 이 정도로 간단한 거고요. 이제 3개, 4개, 5개 되면은 이제 엄청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항상 풀이는 모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 쪽으로 넘어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풀이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거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모평균의 평균 몇이라고 했어? 위식에서 2. 똑같죠? 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관계에서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표본의 크기가 몇입니까? 지금 현재 표본의 크기 몇 개씩 뽑았어? 2개. 2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가 2예요. 그리고 윗식에서 시그마의 제곱이 몇이 나왔습니까? 3분의 2 나왔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 3분의 1 될 거 아니야. 오, 얘 진짜 값이 같구나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요 녀석은요, 루트 씌워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이런 관계식이 있다면 이런 문제 나와도 그냥 이거 풀어가지고 얘가 구하고 이거 풀어서 얘가 구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뭐라고 쓴다 그랬어? x 바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2 붙이면 된다라고 했죠. 표본 평균의 분산 x 바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v를 붙이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런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풀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풀지 않고 우리는 대신 모평균의 평균인 m과 모평균의 분산인 시그마의 제곱을 구한 후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즉, 야, x바의 평균인 2x바 구해봐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모평균 구해서 뭐 m과 같겠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야, v의 x바 구해봐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뭐라고 구하면 된다. 시작!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구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x바의 시그마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풀이하면 된다요. 그래서 사실 얘는 루트만 씌운 거고 핵심은 뭐다? 요 두 개의 공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사실 외우고 자식 없죠? 요 공식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그랬어. 2x바, vx바 이거요. 직접 풀지 않고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했죠. 답을 내신 분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은 평균은 2, 분산은 6분의 1.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라사대. 이런 애들은 구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직접 구하는 거 아니야? 모평균, 모분산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모평균, 모분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을 때 한 장을 뽑아가지고 보고 놓고 또 한 장을 뽑아서 놓고 이걸 계속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숫자를 뽑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거 매번 하기 힘드니까는 뭐 하는데 이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이 크기가 3인 표본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버리는 거야. 아주 힘겨운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래, 내가 여기서 딱 뽑은 카드 한 장,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이때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4,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2. 그래서 합을 구했더니 확률의 총합은 전부 1이 나왔으니까 얘는 되게 제대로 잘 구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 구합니다. 1 곱하기 8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2. 그래서 얘 8분의로 통분해서 계산했더니 2 더하기 8 더하기 6 나와서 8분의 16 나와서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그런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항상 같을 거기 때문에 요 값도 2가 될 거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제곱 구하면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2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2, 4, 4, 16 그리고 9, 2, 18 그리고 얘는 8, 4, 3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봅니다. 몇 나옵니까? 8분의 18, 18, 36, 4,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은 선생님이 n분의 시그마의 제대로 했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죠? 자, 표본의 크기 n이 몇입니까? 3.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은 2분의 1. 그래서 답을 내면 몇이 될 거다? 6분의 1이 될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시면 9? n은 9? 아니 아니에요. 답을 내시면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표본 1이면 모평분하고 똑같겠네? 오, 정답이 나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y의 분산이 4분의 1이라 한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그 어렵다던 표본 평균의 분산 되겠습니다. 즉 x바의 분산이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직접 구하지 않고요.